두 번째가 이 머니 러시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돈에 대한 열의가 이 10대, 20대부터 아주 뜨거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이제 절실하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파이프라인이라고 하잖아요. 빨대 꼽듯이 돈을 이렇게 꼽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수입을 굉장히 이제 다각화해 나가고 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잡을 하는 사람도 있고, 강의를 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피보팅이라고 나중에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피보팅 전략을 통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심지어 전혀 다른 엔잡을 통해서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 다음에 레버리지 효과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부채도 자본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레버리지를 통해서 이제 또 주식 투자는 사실 빚내 가지고 하기는 대단히 좀 위험한 요소가 좀 많아요.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부동산에서부터 이런 레버리지 효과를 보려고 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그 이유는 경제 환경이 대단히 이제 어려워져서 돈을 벌기가 급여만으로는 쉽지 않은 환경들이 놓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에 들어오던 돈들이 넉넉하지 못한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투, 영끌 이런 표현들이 아주 광풍을 휩쓸고 갔고요. 유튜브도 이렇게 그런 사람들이 압도적으로 채널 폭발적으로 이제 성장을 해 나갔습니다. 근데 이럴 때일수록 오히려 우리에게 더 필요한 게 entrepreneurship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기업가 정신이라고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을 조금 더 제대로 만들어야 되고요. 센터에서도 이렇게 창업 훈련과 교육을 하신다라고 하니까요. 더더욱더 사실 청년 창업의 의지가 한국인은 어느 데 보니까 20% 나온다라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볼 때는 1, 2%도 되지 않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 이제 불안하다 보니까 창업 자체에 대한 의지가 너무 많이 꺾여 있고 기가 좀 많이 죽어 있어요. 중국이 창업 의지가 가장 강하다라고 하는데요. 50%가 넘어간다라고 하니까 하죠. 그래서 우리 역시도 각자의 영역에서 좀 창업가 정신, 기업가 정신들이 더더욱더 필요한 시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덜컥 사업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놓인 영역에서 전문성부터 먼저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이제 중요하고요. 거기에서 필요로 하는 기반 역량, 핵심 역량, 이런 것들을 구축해 나가면서 피보팅을 해 나가는 겁니다. 나의 축을, 중심으로 해서 나가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돈을 버는 것도 어떤 성장과 자기 실현의 하나의 수단으로 더 나아갔으면 하는 바람을 품어 봅니다. 그래서 피보팅 이야기가 이제 지난해부터 있었는데요. 저도 농구를 못하지만 이렇게 한 발을 이렇게 축으로 두고 다른 발을 이렇게 돌리면서 공을 이렇게 돌리는 것을 주로 피보팅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첫 번째 이제 핵심 역량을 피보팅하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한 대표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었잖아요. 핵심 사업을 지금 다 이전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교육 중에서도 IT 이렇게 기술, 영상 기반 중심으로 바꿔갔다라고 하는데요. 실제로도 이런 핵심 역량을 바꿔가지고 유명해진 곳이 여러분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원래 데이팅 사이트였다라고 하잖아요. 아무 관심이 없어가지고 자기 거 자랑하려고 하는 사람들 영상들이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채널을 바꾸게 된 거죠. 우리나라의 배달의 민족도 마찬가지죠. 전화번호부를 다 입력을 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제 배달 음식만 집중하면서 오히려 그죠? 핵심 역량을 바꾸면서 했었죠. 그 다음에 시설이나 어떤 공간이나 건물 하드웨어를 바꾸는 거예요. 이거 피보팅이에요. 부산에는 그런 곳이 많지 않은데요. 서울에는 제가 봤던 곳이 어디였죠? 인쇄소가 많은 곳이 남구 쪽에 있거든요. 명동 쪽에 보면 그쪽에 보면 거의 다 낮에는 인쇄소로 하고 저녁에는 카페나 식당이나 와인바를 하더라고요. 하드웨어를 굉장히 이제 바꾸는 피보팅하는 전략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타깃입니다. 우리가 늘 고객을
20대로 하다가 30대로 하다가 뭐 앞에서 말씀하신 분처럼 초등학생 쪽을 집중해서 이렇게 공략한다거나 그러니까 대상을 조금 바꾸는 거죠. 이렇게 우리의 고객 대상을 바꾸는 이런 것을 타켓 피보팅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가 세일즈 품목들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경로나 사업 전환의 기회로 만드는 세일즈 피보팅. 이렇게 해서 피보팅을 네 가지 전략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 보니까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잘하고 계신 분들은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앞으로도 또 만들어 나가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가 이제 득템력을 이야기하는데요. 이제 브랜드 제품들 명품이라고 하잖아요. 명품 같은 것들을 희소한 상품을 돈으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단순하게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희귀해서 사실 돈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그걸 빠르게 획득하느냐 희소품 이런 것들을 이제 득템력이 이제 중요해졌다라고 해서 득템력이라는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정판 스니커즈를 산다거나 컬레이션 아이템을 구매한다거나 밤을 세워가지고 새벽부터 또 이걸 아르바이트를 누군가를 시켜가지고 그렇게 구매를 한다거나 이런 경우도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걸 이제 득템력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막 줄 서가지고 있는 것들을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렇게까지 하려고 안 하지만 이런 것들이 이제 중요해지는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과시욕입니다. 우리가 과시욕을 나쁘다라고 이렇게 그냥 비난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과시를 하려고 할까 이런 고민들을 조금 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욕망 중에 하나입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나아 보이려고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멋지게 보이려고 하고 남들보다 뭔가 더 있어빌리티라고 하잖아요. 있어 보이고자 하는 욕구가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는 명확하게 있었던 거예요. 그걸 이제 보이는 잉크라고 합니다. 신분 제도죠. 여러분, 그래서 과거에는 족보라는 게 있었습니다. 거의 모든 국가에서 족보라는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이렇게 족보가 있죠. 지금은 이제 족보 여러분 집에 없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저도 이제 족보가 저 밑에 있긴 한데요.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고 나서 자녀도 이제 올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안 가지게 되는 겁니다. 물론은 올려는 놨긴 했지만요. 그 이후에 아이들이 과연 올릴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신분제도가 지금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명품으로 이제 대체했던 거예요. 그전에는. 그래서 보이지 않게 은근하게 보이는 것에 대한 과시들, 이런 것들은 이제 사람들이 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조차도 이제는, SNS에 이제 너무 많이 이제 사람들이 노출을 되다 보니까 득템력을 이제 자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 과시의 완성이 득템력이라는 거였죠. 자, 네 번째가 rustic life입니다. 거친, rustic이잖아요. life입니다. 그래서 촌스러움이 어렸을 때는 굉장히 싫잖아요. 그래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간에 도시를 떠나려고 이렇게 과거에 했었다라면 오히려 반대로 이제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촌스럽게 촌캉스를 가게 되는 겁니다. 촌스러움이 힙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날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요. 자연스러운 느낌. 제가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요. 강원도에 아주 유명한 촌캉스지에는요, 뭐 어떤 건물도 없고 주변에 깜깜하다는 거예요. 근데도 사람들이 예약이 줄을 서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불편함을 무릅쓰고 그렇게 자연과 더불어서 한 이틀 지내고 오고 싶어하는 자연의 욕구, 자연으로부터 얻는 힐링을 받고 싶은 욕구. 그러니까 우리가 호캉스라고 하잖아요. 호텔에 가서 편안하게 뭐 2, 3일 있다가 오는 것보다도 요즘은 촌캉스라고 해서 시골에 가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있는 것들을 더 힙하게 본다라는 거예요. 인스타에 그런 거 더 올려야지 더 사람들이 좋아요를 눌러준다라는 거예요. 호캉스 올린 거에 비해서 더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촌스러움을 더하는 것이 새로운 트렌드다 이렇게 봅니다. 이걸 이제 5도 2촌이 아니라 2도 향찬이 전부 다 이렇게 이제 기촌하는 이런 형태의 방향이라면 그것이 아니라 5도 2촌은 5일은 도시에 있으면서 2일은 그죠?
시골에 가는 겁니다. 저도 처음으로 지금 단독주택에 사는데요. 그 아파트에서 누리지 못했던 어떤 정말 삶의 기쁨이 굉장히 많습니다. 잔디가 있는 정원이고요. 그 이름도 모르는 지금 야생화 꽃과 나무들이 되게 많거든요. 저도 저거 한 번도 다듬어 본 적도 없고 가지치기도 제가 못하면서도 그 하나씩 하나씩 하면서 배우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아파트에 비해서 굉장히 미진한 것들이 많아요. 이런 거 저런 거 손보면서 해야 될 것이 많은데요. 저도 남자지만 그런 손재주가 진짜 없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거 아주 싫어하거든요. 그런데도 그런 걸 하는 재미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막 열심히 일하다가 잠깐 나가서 그 나무 다듬고 풀 다듬고 가지 치고 물 주고 이러면 뭔가 그게 있는 거예요. 마음에 힐링이 되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새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이러면 굉장히 그 마음이 온화해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유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커피 한잔하고 이러면 거기에 대한 열망이 이제 많은 것, 그것을 rustic life다. 이렇게 네 번째로 이야기합니다.